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62살이에요. 3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았고 20년 동안은 시어머니로 살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시댁은 남이잖아요. 제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깼는 것 같았어요. 시댁이 남이라고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남이라고요? 제 아들 준호는 36살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죠.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수진이를 만난 건 7년 전이었어요. 수진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죠. 처음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밝게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제 생일이었죠. 61번째 생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생일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생일은 제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준호야, 엄마 생일인데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간단하게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어. 네, 엄마.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저녁 7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수진이가 맛있다고 했던 잡채, 나물 반찬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케이크도 작은 걸로 하나 샀어요. 그런데 6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대요. 나도 수진이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서. 뭐, 오늘이 엄마 생일인 거 알고 있잖아.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알아요, 엄마. 근데 진짜 급한 일이래요. 부산 출장을 내일 가야 한대요.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부산 출장이요? 그렇게 급한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까요. 그래, 알았어. 일 열심히 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참았어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페이스북을 보다가 수진이 친구의 게시물을 봤어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게시물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난밤 대학 동창들이랑 리유니언 너무 재밌었어. 지난 밤이요? 어제 밤이요? 부산 출장 준비한다면서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죠. 한국 사람에게 명절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돌아가신 남편 산소에도 가야 하고, 차례상도 차려야 하고, 준호야, 추석 때 집에 오는 거지. 아빠 산소도 가야 하잖아. 당연하죠, 엄마. 저희 추석 연휴 때 갈게요.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추석에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친정에 가야 한대요. 뭐,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데 어떡해. 이번엔 우리 집에 와야지. 아빠 제사도 있고. 알아요, 엄마. 근데 장모님이 당뇨가 심하셔서 입원하셨대요. 장인어른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수진이가 가서 도와드려야 한대요. 그럼 수진이만 친정 가고 너는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엄마, 그게 수진이가 혼자 못 가겠대요.
나도 같이 가야 한대요. 준호야, 네 아빠 제사인데, 명절인데,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산소는 혼자 가야 하나, 차례상은 혼자 차려야 하나, 추석 당일에 혼자 산소에 갔어요. 남편 묘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신 제사에도 안 온다는데.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연히 수진이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사진에 수진이와 준호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요? 장모님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요. 설날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봤어요.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을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홍대 클럽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매번이었어요. 제 생신, 명절, 기념일, 매번 핑계를 대고 안았어요. 그리고 매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사진을 SNS에 올렸죠. 저는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아들이 힘들어질까 봐요.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다가 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지더니 그대로 기절했죠.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해서 119를 불러줬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옆집 아주머니만 계셨어요. 아들은요? 며느리는요? 준호한테 연락했어요? 응, 연락했어. 지금 오고 있대. 2시간쯤 지나서 준호가 왔어요. 혼자요. 수진이는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가 문제래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래.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대. 네, 제가 매일 올게요. 수진이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요. 주말에 올 수 있을 것 같대요. 중요한 프로젝트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입원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는 매일 퇴근 후에 잠깐씩 들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준호야, 수진이는 정말 바쁜 거야? 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준호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내려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엄마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떠냐고.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옮기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요. 수진이가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면 위험하다고 해요. 관리도 힘드시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더 편하실 거래요. 준호야,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내 아빠랑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집에 내 아빠 추억이 다 있는데 알아요. 엄마, 근데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걱정이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이가 이 집을 원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들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었어요. 그렇게 받은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죠. 수진이한테 뭐 한 번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줬고 생일 선물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제 저축했던 돈 5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줬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입원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온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 집까지 탐내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 아들을 위해서 계속 참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가 퇴근 후에 들렀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제 집을 준호와 수진이 공동명의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니?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준호야, 네 엄마. 엄마한테 지금 집을 내놓으라는 거야.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명의만 옮기시고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만 옮기라고요. 그럼 이 집이 제 집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우리 둘 사이가 요즘 안 좋아요. 수진이가 시댁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시댁 일이 뭔데? 엄마가 뭘 시킨 적 있어? 그게 아니라 명절 때마다 와야 하고 엄마 생신 때도 와야 하고 그런 게 부담된대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명절에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라고요. 시어머니 생신 챙기는 게 부담이라고요. 준호야, 그럼 수진이는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건 친정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 제발 이번만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이라고요. 며느리가 이혼을 들먹이면서 시어머니 집을 달라고 한다고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그날 준호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죠.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운 건 맞아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게 맞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응,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요. 증여 계약서 때문에 화나셨다고요. 그래,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전화드렸어요. 저희가 어머니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금 문제? 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몇 억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요. 몇 억이요? 제 집이 그렇게 비싼가요? 강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택인데. 수진아. 네, 어머니. 그럼 너는 왜 명절에 안 와? 네? 엄마 생일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엄마가 입원했을 때도 안 왔잖아. 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시댁은 남이잖아요. 심장이 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어머니, 저는 준호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어머니랑 가족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시댁은 결국 남의 집이에요. 저한테는 친정이 진짜 가족이고요. 그럼 이제까지 명절에 안 온 것도 생일에 안 온 것도 네, 다 핑계였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왜 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해요? 저도 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입원했을 때는 어머니 병원 가면 뭐해요? 준호가 가면 되잖아요. 저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정말 제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수진아, 그럼 넌 나중에 네 시어머니, 아니, 네 엄마가 되면 네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당해도 괜찮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죠. 지금 제가 왜 미리 걱정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
그럼 증여 계약서는 언제 서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등기소에 가야 하거든요. 다음 주까지요? 벌써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세금 공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증여 취소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상황이신가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민법 제556조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수증자의 배은 망덕으로 인한 증여 취소 규정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효도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적용되죠. 그럼 제가 아직 증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셨으면 더 좋죠. 애초에 증여를 안 하시면 되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저는 또 하나의 전화를 걸었어요. 부동산에요.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받고 싶어요. 네, 고객님.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집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거기요.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억이요. 제가 30년 전에 3천만 원에 산 집이 이제 15억이라고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동네는 수요가 많아서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그럼 매물로 올려주세요. 네, 고객님.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직 몰라요. 말 안 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증여계약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 봤어. 그럼 언제 서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안 할 거야. 네? 증여 안 해. 그리고 집 팔았어. 뭐라고요? 엄마, 집을 팔았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확실했죠. 응, 팔았어. 계약금 받았고 다음 달에 잔금 받아. 14억 5천에 팔았어. 14억 5천. 엄마, 그게 무슨,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말해야 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가 증여받으려고 했던 집인데. 증여. 준호야, 엄마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어? 너희가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 들고 온 거잖아. 엄마, 수진이가 알면 어떡해요? 수진이. 수진이가 뭔데? 시댁은 남이라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걸. 수진이가 직접 나한테 말했어. 통화하면서. 시댁은 남이라고. 명절에 가기 싫다고. 엄마가 이번에도 갈 필요 없다고.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준호야, 엄마는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명절에 오라는 것도 잘못이야. 생일에 얼굴 한번 보자는 것도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너희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5천만 원 줬지. 매년 명절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줬고, 수진이 생일 선물도 빠짐없이 챙겼어. 그런데 엄마는 뭘 받았어? 준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수진이가 워낙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엄마는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해?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고, 며느리는 시댁은 남이라고 하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됐어, 이미 늦었어. 집도 팔았고, 엄마는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너희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게. 엄마, 그리고 준호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도 이제 너희한테 연락 안 할게. 너희가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도 너희를 남이라고 생각할게.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터진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죠. 어머니, 집을 팔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 있어. 어머니, 나는 내 어머니 아니야. 시댁은 남이라며. 그럼 나도 남이지.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어느 쪽이든 너는 거짓말쟁이네. 어머니, 제발요. 집을 팔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 집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려받을 생각? 누가 물려준다고 했어? 내가 언제?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그 집은 준호 아버지가 살던 집이잖아요. 그래, 내 남편이 살던 집이지. 그래서 내가 팔았어. 내 남편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는 나중에 혼자 늙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누가 돌봐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수진아,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돌봐준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 돌본 적 있어? 내가 입원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병문안 왔어? 수진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수진아, 나는 이미 혼자야. 너희가 있어도 혼자였고 너희가 없어도 혼자일 거야. 그럼 차라리 깨끗하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수진이가 나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집 잔금을 받았어요. 14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신축 아파트. 방 2개짜리요. 5억 원 정도 했어요. 나머지 돈은 일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고 일부는 제가 오래 후원하고 싶었던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면 가족분들은 아세요? 고아원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이요? 저 혼자예요. 가족 없어요. 아드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없어요. 이제는요. 이사를 마치고 새 아파트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집,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왔지만 무시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메신저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그것도 무시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작년에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울었던 추석이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례상도 안 차렸어요. 대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송편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가족이 없어요? 한 꼬마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는 혼자야. 그럼 외로워요? 아니, 안 외로워. 너희가 있잖아. 꼬마가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걸려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알아야 할 일인가요? 제가 신경 써야 할 일인가요?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수진이는 정말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집만 원했어요. 집 팔았다는 소리 듣고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군요. 집 때문에 결혼했고
집 없다는 소리 듣고 이혼했군요.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왜 진작에 엄마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답장했어요. 짧게요. 너의 인생이야. 네가 선택한 거고.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필요 없어. 엄마, 제발요. 엄마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너 혼자 잘 살았잖아. 지난 1년 동안.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그 후로 준호한테서 문자가 거의 매일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제 생일이었죠. 63번째 생일. 작년에는 혼자 울면서 보냈는데 올해는 고아원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만든 케이크, 손으로 그린 생일 카드, 정성이 가득했어요. 얘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아들한테 받지 못한 생일 축하를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 받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준호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눈도 푹 꺼지고, 여기서 뭐해? 엄마,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돌아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해? 엄마한테 잘못한 거요.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한 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후회는 미리 하는 거야.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건 후회가 아니라 후회하는 척이지. 엄마, 너 수진이랑 이혼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와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준호는 대답을 못 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집 때문에 나한테 온 거잖아. 수진이가 집 없다고 이혼하니까 그제서야 엄마 생각난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니에요. 준호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집 안 팔았으면, 수진이가 이혼 안 했으면 너 지금도 수진이랑 잘 살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는 명절에도 안 왔겠지.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36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알았어요. 혼자 사니까 알겠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엄마, 저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에요. 뱃속에서 10달 품었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학교 보낸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할게. 근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 엄마? 준호야,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가 있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야. 용서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어.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혼자 살면 돼. 네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아내를 선택했고 엄마를 버렸고 결국 아내한테도 버림받았고 그게 내 인생이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 여기 복도야. 사람들 쳐다본다.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준호가 밖에서 계속 불렀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문틈으로 봤더니 준호가 없었어요. 바닥에 케이크 상자만 놓여 있었죠. 케이크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진짜 아들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기다릴게요. 엄마가 받아주실 때까지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오랜만에 많이 울었어요. 미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는 매주 문자를 보냈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 챙기셨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명절이 됐어요. 설날이었죠. 고아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준호가 또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설 잘 보내세요. 떡국 끓여왔어요. 준호가 들고 있는 보온도 시락을 봤어요. 수진이가 끓여줬던 떡국 맛이 없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 엄마,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준호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준호야, 네 엄마. 고아원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준호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엄마. 응. 엄마 혼자 가기에는 떡국이 너무 많아. 아이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같이 가면 더 좋겠다. 준호가 울먹였어요. 네, 엄마. 같이 갈게요. 고아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반겼어요. 할머니 아들이에요? 응. 엄마 아들이야. 와, 진짜 닮았다. 아이들과 떡국을 나눠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런 곳에 자주 오세요? 응,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 혼자 오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안 외로워. 얘들이 있잖아. 얘들이 엄마한테는 진짜 가족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안 대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이후로 준호가 가끔 고아원에 같이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이들과 친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저 다시 엄마 아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준호야, 넌 한 번도 엄마 아들 아닌 적이 없어. 다만 좋은 아들은 아니었지. 앞으로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매주 고아원에 왔어요. 저와 함께요. 명절에도 왔고 제 생일에도 왔어요.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이었어요. 준호가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그래요. 반가워요.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아원 봉사활동도 함께 하신다고요. 정말 멋지세요. 지연이는 수진이와 달랐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연아, 준호가 너한테 잘하니? 네, 어머니, 정말 잘해줘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고 부모님한테도 효도하는 모습 보면서 배울 게 많아요. 준호가 제 눈을 봤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엄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아원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와 지연이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고아원 아이들도 초대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죠. 지연이는 수진이와 달랐어요. 명절마다 왔어요. 제 생일도 챙겼고 주말마다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갈게.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전 며느리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왜? 오빠가 말을 안 해줘서요. 근데 저는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왜 혼자 사시는지, 왜 아파트가 이렇게 작은지. 저는 천천히 이야기해 줬어요. 수진이 이야기를요. 시댁은 남이라던 말, 명절마다 거짓말했던 일들, 집을 달라던 일. 지연이가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고마워, 지연아. 그리고 며칠 전이었어요. 지연이가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손주가 생긴다고요? 저한테 손주가 생긴다고요? 정말 축하해. 네, 어머니. 우리 아기한테 할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 자주 봐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해 줄 건데.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희 아기 낳으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같이 살자고요? 며느리가 먼저 같이 살자고 한다고요? 아니야. 지연아, 너희끼리 살아. 엄마는 혼자 편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준호야, 지연아, 같이 사는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기 낳고 나서 정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고.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해요. 오늘 저는 준호와 지연이네 집에 왔어요. 초대받아서요. 손주 초음파 사진을 보러요. 어머니, 여기 봐요. 우리 아기예요. 작은 콩알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생명이었어요. 제 손주였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아가야.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지난번에 수진이한테서 연락 왔대요. 수진이? 네. SNS로 메시지 보냈대요. 미안하다고, 다시 연락하고 싶다고. 그래서 차단했어요. 왜?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야, 용서는 해줘. 근데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엄마가 아는 거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원망하면서 사는 건 나만 피곤하거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시댁을 남처럼 대하면 결국 자기도 남처럼 대해진다는 걸요. 지금 지연이한테 잘하는 것처럼 언젠가 지연이도 늙으면 자기 며느리한테 대접받을 거예요. 좋게든 나쁘게든요. 인과응보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요. 제가 수진이한테 당한 일들, 수진이도 언젠가는 자기 며느리한테 당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 딸한테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버렸다가 아내한테 버림받았고 그제서야 엄마가 소중한 걸 알았죠. 늦었지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큰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마음이 편해요. 고아원 아이들도 있고 다시 돌아온 아들도 있고 좋은 며느리도 있고 곧 태어날 손주도 있고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수진이 말 그대로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겠죠. 준호는 여전히 수진이 눈치만 보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저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삶을 살았겠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한 게 잘한 거예요. 집도 팔고 연도 끊고 그래야 아들도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며느리나 딸, 아들한테 서운한 일 당하시나요? 참지 마세요. 계속 참으면 당하기만 해요. 때로는 아프게라도 가르쳐줘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3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댁이 남이라고요. 그럼 정말 남처럼 대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모두 행복하세요.